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 대비로 저 하이파반에서 만든 반기문 시리즈의 이제 업그레이드 문제들을 풀이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는 문제 있으면 항상 이 해설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6번 문제 바로 볼게요. 자, A라는 어떠한 집합이 1, 2, 3, 4, 5, 6, 7, 8이라고 주어져 있고 A에서 A로 가는 함수 F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는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함수와 관련된 대응관계 함수 개수 문제는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고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가조건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다. 그죠? 그럼 이거는 무슨 대응이다? 1대1 대응이다. 그러면 무조건 x에 있는 원소 한 개랑 y에 있는 원소 한 개씩 서로 다른 것들은 다르게 대응시키면 되겠습니다. 나에서 f1은 5라고 했을 때 이미 하나는 결정이 됐어요. 1에서 5로 간다. 이렇게 다 표시해두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조건에서 조금 이제 어려운 게 나왔습니다. 잘 보시면 1은 빠지고 2부터 5까지의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대응이 되어야 된대요. 그럼 한번 써볼게요. 자, F2라는 것은 2 이하로 대응해야 되고 F3이라는 것은 3 이하로 대응, F4라는 것도 4 이하로 대응, F5라는 것도 5 이하로 대응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F2라는 것이 2 이하로 가니까 2라는 녀석이 갈 수 있는 것은 1과 2 사이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갈 수 있는 가지수가 두 가지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2라는 녀석이 어딘가로 갔다고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3이 갈 수 있는 건 다시 3 이하로 가니까 3이 갈 수 있는 건 1, 2, 3 중인데 1대1 대응을 만족해야 되니까 1은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2와 3 중에 가야 되니까 또다시 몇 가지? 두 가지가 되겠다. 그래서 3은 또 뭔가 3으로 갔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4라는 녀석은 4 이하로 가니까 4가 갈 수 있는 건 1, 2, 3, 4 중에 가는 건데 이미 1은 대응이 끝났고 3도 대응을 완료했으니 2와 4 중에 가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마찬가지로 또 두 가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4라는 녀석이 마음대로 쌤이 2로 갔다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5라는 녀석은 5 이하로 가니까 1부터 5 사이 어딘가로 가면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됐어? 아까 1이라는 녀석이 5로 갔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남았는 4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따라서 이 녀석이 갈 수 있는 가지수는 한 가지다. 따라서 얘네들이 이루어지는 개수는 동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모두 곱하기로 푸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1부터 5까지는 대응을 완료를 시켰고 이제 남은 6부터 8까지 대응으로 이제 여기에 마지막으로 대응을 시키면 되는데 어떻게 1대1 대응으로 가야 돼. 그치? 그러면 이 녀석들이 6, 7, 8이 이쪽이랑 연결되는 건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순열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여기로 대응하는 거는 바로 3 팩토리얼로 대응이 되겠네. 그죠? 여기 순서를 생각하고 대응을 시키면 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경우의 수는 이것들과 이것들을 모두 다 뭐 해준대요? 곱하기로 푸시면 됩니다. 따라서 8 곱하기에 3 팩토리얼이니까 정답은 48이 되겠습니다. 27번 문항입니다. 이번에는 최단 경로 문제고 최단 경로 문제는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는 그런 문제죠. 자, 다른 거 없습니다. 최단 경로 문제에서 다음과 같이 제한된 길이 나오면요 뭐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덧셈으로 풀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은 계산이 있을 수 있는데 헷갈리지 마시고 몇 번의 연습만 하시면 절대 틀리지 않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 문제를 보시면 A에서부터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에 이런 식으로 물이 생겨버려서 길이 끊겨버린 길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럴 때 이제 이 B로 어떻게 최단 경로를 찾아가는지 한번 쌤이랑 같이 한번 써봅시다. 자, 일단 A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모든 경로는 다 한 가지가 되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거는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지? 왜냐면 이쪽으로 가는 길이 없으니까 여기가 한 개예요. 그럼 이쪽으로 오는 건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가 합쳐지니까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합의 법칙이란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로 오는 건 다시 세 가지가 되겠고, 네 가지가 되겠고, 다섯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오는 길을 위에서 내려오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7가지, 12가지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여기 7개, 5개 합치면 12개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는 길은 이제 12개가 되고요. 여기가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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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가 되겠죠. 왜냐하면 최단 경로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기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12개가 되겠고 얘네 2개가 합쳐져서 24개가 되겠죠. 여기는 36개, 48개.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가는 거 다시 24개, 24개 이렇게 표시해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덧셈이죠. 얘랑 더하면 60, 얘랑 더하면 108, 그리고 얘랑 더하면 84, 이 위로 올라가는 것도 84, 그리고 얘랑 더하면 192. 그러면 마지막으로 B에 오는 길은 84랑 192를 더해주시기만 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276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28번 문항입니다. 자, 28번 문항은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문제 자체가 조금 제한되어 있는 어떤 조건들이 많은데요. 이 제한되어 있는 조건들을 잘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서 그 문제 조건에 맞게끔 우리가 경우의 수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어떠한 경우의 수에서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면 케이스들을 나눠서 정확하게 사건을 구분해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 보시면 월요일 시간표를 작성하는데 총 6교시에 대해서 시간표를 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과목에는 국어랑 영어 그리고 수학, 과학, 체육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제한 조건들을 맞춰서 이제 시간표를 짜라는 거죠. 자, 가조건을 보시면 국어 바로 다음 교시는 영어라고 했기 때문에 국어, 영어는 연결해서 시간표를 짜두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 나에서는 5, 6교시에는 영어를 넣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국어, 영어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에서 5, 6교시에 영어가 안 되게끔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는 과학을 넣게 되는데 2교시를 반드시 짜야 된다 했고 절대로 연달아서 시간표를 짜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 나에서는 체육 바로 다음 교시에는 수학을 넣지 않으니까 바로 체육, 수학이 연결되는 그런 시간표는 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가조건과 나조건을 읽어서 바로 국어, 영어가 배치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케이스가 3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1교시, 6교시에서 1, 2교시에 국어, 영어가 들어가는 경우, 케이스 2번은 2, 3교시에 국어, 영어가 들어가는 경우, 케이스 3번은 3, 4교시에 국어, 영어가 들어가는 경우겠죠. 그 이유는 영어가 5, 6교시에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다음과 같이 3개의 케이스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 2교시에 국어, 영어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과학이라는 시간을 넣을 텐데 과학을 연결해서 짜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과학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요, 다시 별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학을 별표라고 해두면 별표가 되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3교시와 5교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또는 3교시와 6교시에 들어가는 경우를 또 만들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 다음 다시 4교시와 6교시에 다시 과학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과학이 나올 수 있는 건 케이스 1번에서 다시 3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 2, 3, 5교시, 그리고 3, 6교시, 4, 6교시 이런 식으로 짜여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곳에다가 뭘 넣으면 되죠? 체육과 수학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케이스에서는 체육, 수학은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체육 바로 다음만 수학이 아니면 되니까 체육, 수학은 자리를 뭐 할 수 있죠?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체육, 수학도 가능하고 수학, 체육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 과학이 이렇게 배치된 경우에 시간표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바로 2가지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서 4, 5교시에서는 체육, 수학이 연결돼서 나오는 경우는 쓰면 안 된다 했어요. 그죠? 그럼 가능한 경우는 무조건 수학, 체육이 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요 경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의 경우의 수는 1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이제 세 번째에서는 3, 5교시니까 아까 처음에 풀던 얘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수학, 체육이든 체육, 수학이 모두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2가지로서 케이스 1번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지수는 전부 다 얘네들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5가지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케이스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케이스 2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과학을 넣어야 될 텐데 과학이 이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1교시와 4교시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 다시 1교시와 5교시에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 다시 1교시와 6교시에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연결해서만 안 짜여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는 조금 더 케이스가 있네요. 뭐가 있죠? 바로 1교시 이제 넣지 않고 4, 5, 6교시에 넣는 것 중에 떨어지게 넣을 수 있는 경우는 4교시와 6교시에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여기에 과학이 배치가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는 체육, 수학이 들어오면 안 된다 했으니 무조건 수학, 체육만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의 경우의 수가 또다시 한 가지가 될 거예요.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에 수학, 체육은 이제 마음대로 들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떨어져 있죠? 요거랑 여기가 떨어져 있으니까 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되겠다. 그치? 그럼 이것들을 모두 다 더해주시면 바로 6가지가 나오겠죠. 됐나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제 케이스 3번으로 가봅시다. 케이스 3번도 마찬가지로 지금 과학이라는 게 여기만 연결 안 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과학이 들어오고 여기에 과학이 들어오는 1, 5교시 과학 배치. 그 다음 다시 1, 6교시에 과학을 배치. 그 다음 다시 이번에는 2, 5교시 배치. 그 다음 다시 2, 6교시에 배치하면 되겠죠. 마지막은 더 이상 생기지가 않겠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모든 과목이 어떻게 됐어요? 다 떨어져 있죠. 여기랑 여기가 비어져 있고 이것도 여기랑 여기가 비어져 있고 여기도 여기랑 여기가 비어져 있고 여기도 여기랑 여기가 모두 다 비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수학체육은 마음대로 배치되면 되겠죠? 그럼 두 가지가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을 더해주면 8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케이스는 합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모두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19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29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정사각형 25개를 이용해서 만든 도형이 있는데 이 도형의 선을 이루어져 있는 직사각형 중에 별표가 하나만 포함되어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해달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형에서 어떤 선택했는 변의 세로줄 2개랑 가로줄 2개를 뽑아서 직사각형 만드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조합 문제에서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약간 제한이 걸려있는 그런 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요 별표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요, 여기에 있는 요 별표 1번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직사각형 개수를 찾아본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세로줄 2개 중에서 일단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 다시 이쪽 세로줄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거를 선택하고 요거를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세로줄에서 고르는 거 2가지, 여기 세로줄 4개 중에서 고르는 거 2 곱하기 4를 하시면 된다. 그죠? 그래서 세로줄의 선택의 경우의 수를 이렇게 찾은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로줄을 찾아봅시다. 이 녀석이 들어가려면 이번에는 이쪽 가로줄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주면 될 거고 여기 가로줄 2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주면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가로줄 여기 위에서 고르는 거 4가지, 그 다음에 가로줄 이 밑에서 2개 고르는 거 2가지 해서 모두 다 곱해주면은 바로 이 1번의 별표가 들어가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하시다 보면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게 있을 겁니다. 바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가로줄 4개 중에서 고르다 보면은 사실 어떻게 되냐면 얘만 포함시키려다 보니까 요렇게 포함되는 경우들도 나올 수 있겠죠. 여기에서 4개 고르다 보면 이거 고르고 여기서 이거 고르고 이렇게 고르면 이 별표까지도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거야. 그치?
그러면 얘가 들어가는 건 이따가 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1번이 들어가는 직사각형을 구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2번 별표도 들어가게 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빼야 되겠죠. 자, 일단은 저렇게 계산할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요 2번의 별표가 들어가는 것도 1번에서 했던 작업과 똑같은 원리로 가봅시다. 그러면 이 2번이 들어가려면 여기 세로줄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3, 그리고 여기 세로줄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겠네요. 또 3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 요렇게 요런 식으로 표시가 됐다는 거야. 됐죠? 그러면 이제 또 여기 위에 있는 가로줄 중에서 뭔가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다. 그래서 곱하기 2, 그 다음에 이 별표 밑에 있는 가로줄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누군가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4를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2번 별표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있어. 방금 전에 했듯이 요것도 예를 들어서 요 4개 중에 고르다 보면 이런 거를 선택할 수도 있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 얘 안에도 어떻게 돼요? 이 2개의 별표가 모두 들어간 게 생각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저 2개의 별표가 모두 들어가 있는 경우를 찾아봅시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세로줄은요, 여기 2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 세로줄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로줄은 여기 2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 가로줄 2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경우의 수가 얼마냐면 8 곱하기 8이니까 64가 되고 요거를 계산하면 9 곱하기 8이 되니까 72가 돼. 그럼 요거를 계산하면 24가 되니까 여기 1번에서도 얘를 빼야 되고 2번에서도 얘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요 녀석을 2배 있는 걸 빼버리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64 더하기 72에 48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부터 계산을 하시면 16이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8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30번 문제 해설입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 대응 관계에 관련된 어떤 제한 조건을 보고 함수의 경우의 수를 찾는 문제죠. 자, 가조건을 읽어보시면 fx와 x가 같다.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항등함수 형태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f1은 곧 1이다. 즉 1은 1로 대응한다. 같은 곳으로 간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그러한 원소의 개수가 5 이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바로 케이스를 분류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가조건을 만족하는 게 5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 나조건이 이제 학생들한테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합성함수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죠. fx가 x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물론 가조건을 만족하는 녀석들은 무조건 만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f1이 1로 같다는 녀석이 있다고 해보자. 그럼 f1은 1이니까 결국 합성을 해도 결국 자기 자신으로 가겠죠. 즉 이 녀석을 만족하는 것들은 모두 다 이 합성함수의 대응 관계를 만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어떤 게 있을까? 잘 보시면 f 합성의 f에 어떤 알파라는 녀석이 있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 녀석이 지금 알파로 간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얘가 알파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베타 값이었다고 한번 해보면 결국 f 베타가 뭐가 돼야 된다? 알파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함수에는 알파가 베타로 대응하는 녀석도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베타가 알파로 대응되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대응 관계가 서로 간에 크로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예를 들어서 3, 1이 된다면 1, 3도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소의 개수가 5 이하라고 해서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요,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5개가 있었다고 한번 해보자. fx가 x가 되는 게 5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쌤이 그러한 5개를 골라야 되겠죠? 그럼 그 고르는 경우의 수는 7개 중에서 5개를 골라야 돼요. 조합을 이용해서 7, 5로 고르겠죠? 그래서 쌤이
1이라고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3으로 가고 4가 4로 가고 5가 5로 간다고 해보자. 그러면 나머지 6과 7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나 조건에 맞춰서 서로 간에 크로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무조건 6은 7로 가고 7은 6으로 가는 이런 대응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번에서 5개를 골라주면 나머지 2개는 크로스가 돼서 가게 됩니다. 그럼 얘는 더 이상 동의수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딱 정해진 거죠. 그죠? 딱 정해졌으니까 그냥 7C5가 답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4개라는 녀석을 생각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기죠. 만일 여기에서 누군가 4개를 선택을 했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남은 원소가 3개가 남잖아? 근데 이 3개 남은 거에서 서로 간의 크로스는 더 이상 하나밖에 못 만들고 2개를 만들 수가 없겠죠. 따라서 4개짜리는 없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3개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7개 중에 3개가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찾아주시고 그러면 7C3으로 고르면 되겠다. 그죠? 7C3으로 골라주시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쌤이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3으로 갔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제 4, 5, 6, 7 중에 누군가가 2개씩 크로스가 되겠죠? 예를 들면 4와 6이 서로 크로스가 된다. 그러면 5와 7이 서로 크로스가 된다라고 찾아주시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이 경우의 수는 바로 뭐가 되죠? 4개 중에 2개씩 분할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분할하는 건 조합을 이용해서 분할하는 방법의 수를 배웠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 4개를 2개 분할하니까 연속해서 4C2 그리고 2C2를 하시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분할했을 때 서로 간에 자리가 바꾸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곱하기 얼마를 해준다? 2분의 1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되겠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2개만 서로 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5개가 남으니까 5개끼리 크로스를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조건 1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지우시고 여기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 하나를 고르는 건 7C1이 되겠죠. 그 녀석이 1이었다고 해보자. 그럼 이제 여기 남은 6개끼리 2개씩 짝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짝을 지은 것끼리 크로스가 되니까 그러면 6개를 2개로 분할하는 문제니까 6C2, 4C2, 2C2가 되고 그 녀석들끼리 자리가 바뀌는 경우는 없애야 하니 3팩분의 1을 하셔야겠죠. 됐나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구했는 케이스 3가지의 경우의 수를 모두 다 뭐 해주셔야 돼요?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계산을 좀 해봅시다. 자, 이거 지울게요. 자, 7C5는 계산을 하시면 7C2랑 같다. 그죠? 7 곱하기 6에다가 2로 나눈 거니까 21가지가 나오겠어요. 됐죠? 그 다음 7C3 계산해보자. 7 곱하기 6 곱하기 5에다가 3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고 곱하기 4C2는 4 곱하기 3에다가 2로 나눠주시면 되고 2C2는 1이 되겠죠? 그리고 2분의 1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지워줄 거 좀 지워줍시다. 3, 2, 6 지우시고 2, 2, 4를 지울게. 그러면 남은 건 7하고 5하고 3을 곱하면 된다. 그죠? 그럼 15 곱하기 7이 되니까 바로 105가 이 녀석의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계산해 봅시다. 7C1은 7이 되겠죠. 얘는 7 곱하기 6C2는 6 곱하기 5에다가 2로 나눠주기 4C2는 4 곱하기 3에다가 2로 나눠주기 그리고 얘는 1이 되겠고 3팩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럼 지워줄 거 좀 지워볼게요. 자, 3하고 3을 지우시고 2하고 2하고 4를 지워주시고 이 녀석도 지워주면 이렇게 7하고 3하고 5의 곱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의 경우의 수도 요거를 곱하면 되니까 105개가 되겠죠. 그럼 이 모든 케이스들을 다 더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랑 더하면 210이고 210에다가 21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231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풀입니다. 자, 31번. 문제를 보시면 한 면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가 있대요. 자, 여기에 어떤 말이 처음에 A라는 점에서 출발을 할 거래. 근데 조건이 다음과 같이 나왔어. 동전의 앞면, 우리가 H라고 하죠. 정사각형의 변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1만큼씩
이동을 한대요. 그 다음에 만일 동면이 뒷면이 나오게 되면 변을 따라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1만큼씩 간대. 그럼 그림에서 보면 만일 앞면이 나오면 이쪽으로 한 칸씩 간다는 뜻이 되겠고, 만일 뒷면이 나오면 이쪽으로 한 칸씩 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동전을 총 몇 번 던진다? 5번을 던지게 된대요. 그렇게 했을 때 말을 모두 이동시켜서 5번을, 그러고 났을 때 B에 오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질 수 있는 케이스를 좀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시행을. 자, 첫 번째를 보니까 여기에서 쭉 이렇게 가가지고 B로 가는 경우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5번까지 가야 되죠? 갔다가 돌아오면 될 것 같아. 그지?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는 앞면이 4번 나오고 뒷면이 1번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이쪽으로 쭉 돌았는 거야.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한번 돌아볼까? 이쪽으로 가면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는 그냥 쭉 가면 되겠어. 그치? 그래서 뒷면이 5번 나오면 되겠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다 돌지 않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이쪽으로 가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럴 수도 있어요. 갔다가 왔다가, 그럼 원위치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결국 여기로 가기만 하면 되니까 뒷면이 1번만 더 남으면 될 것 같아. 따라서 앞면이 2번 나오고 뒷면이 3번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 녀석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배운 건 순열 조합밖에 없죠? 5개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시행해서 뒷면이 어디에서 나올까라는 경우의 수랑 일치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5개 중에서 뒷면이 배치돼야 되는 그 경우의 수는 5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럼 만일 예를 들어서 T가 여기 있으면 나머지는 다 H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의 수는 5C1이 되겠다. 그 다음에 뒷면만 5개 나오는 건 그냥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3번은 1번에서 풀었던 원리랑 똑같겠죠?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이번엔 H 개수가 적으니까 H로 합시다. 5번의 시행 중에 2개만 골라주세요. 그러면 그 2개를 고르는 곳이 바로 앞면이었다고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다 뒷면이었다고 하면 이 녀석이 배치되는 모든 경우의 수가 나오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그 경우의 수는 5C2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모든 경우의 수는 요 케이스를 다 더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경우의 수는 5가 되고 1이 되고 계산을 하면 10개가 되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16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2번 풀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F가 A에서 A로 대응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함수 대응 개수인데요. 자, 가조건에서 F1의 함수값이 F2의 함수값보다 작다고 했죠? 자, 바로 이 말이 뭘까요? 순서가 고정된다는 뜻이에요. 어떠한 대응되는 함수값에 대소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뭔가 1과 2라는 녀석이 대응이 됐을 때 여기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2개를 고르기만 하면 된다고요. 순서를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1과 2라는 녀석은 뭐 3과 5가 선택되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대응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가가 취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바로 6개 중에서 2개를 고르기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똑같은 원리인데 문제가 생겼어. 여기에 등호가 하필이면 있는 거예요. 오타가 아닙니다. 알겠죠? 자, 일단 등호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2개로 나눠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렇게 되는 경우거나 같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쉽죠? 요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이 6개 중에서 4개를 뭐 하시기만 하면 된다? 고르기만 하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1대1 대응이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럼 하는 말은 지금 여기에서 가조건에서 대응했던 녀석들을 다시 대응시켜도 상관이 없죠.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에 있어서는. 따라서 나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일단 첫 번째, 이게 만약 이러한 부등호였다면 6개 중에서 4개를 뭐 하시기만 하면 된다? 골라주기만 하면 됩니다. 4개를. 그러면 이제는 등호가 들어간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등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등호가 되면 그냥 F5와 F6은 같은 거죠. 그럼 머릿속에서
F6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F5를 결정할 때 같이 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6개 중에서 몇 개 고르는 거랑 같다? 3개 고르는 거랑 같아지겠죠? 근데 쌤이 뭐라고 했어요? 5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두 개는 뭐 하셔야 돼요? 더해야 된다는 거죠. 6시 3으로 더해주자. 그러면 지금 문제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두 녀석이 동시에 만족돼야 되니 가 조건에서 구했던 경우의 수랑 나 조건에서 구했던 경우의 수를 뭐 해주시면 된다? 곱해 주시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6시 2라는 것은 6 곱하기 5에다가 2로 나눈 거니까 바로 15가 되겠죠. 그럼 6시 4대 6시 2랑 똑같으니까 똑같이 15가 되겠어요. 6시 3을 계산해 보시면 6 곱하기 5 곱하기 4에다가 3 곱하기 2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바로 20개가 되겠다. 그치?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 35가 되겠고 35랑 15를 뭐 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계산을 해주시면 175에다가 350을 더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5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33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읽어보시면 7명의 학생이 각각 수학 과제를 하나씩 제출하는데 선생님이 채점을 마치고 7명의 학생에게 다시 과제를 임의로 하나씩 나누어 주었대요. 근데 3명은 자신의 제출한 과제를 받았고 나머지 4명은 자신이 제출하지 않은 과제를 받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완전 순열이 되겠습니다. 완전 순열 또는 교란 순열이 되겠죠. 이 녀석의 문제 풀이는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수형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죠? 어떤 4명이 있으면 그 4명이 자기 자신의 과제를 받지 않는 경우의 수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 수형도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그 4명이 그죠? 1대 바로 몇 개가 된다? 9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수형도를 만들어서 표시를 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A, B, C, D가 있어. 그럼 A 밑에 small a라고 할게요. 과제를 small b, small c, small d라고 얘기를 한다면 A 밑에는 small a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해보자. 자, 여기가 B가 온다고 치면은 그러면 여기 B에 올 수 있는 건 A거나 C거나 D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A가 오게 되면 이제 남은 건 CD니까 여기 D가 오고 C가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BC가 되면 이제 남은 게 AD니까 여기에 D가 오고 여기 A 오면 되겠죠. 그 다음 B, D가 되니까 A하고 C가 남았으니 여기 A가 오고 C가 오면 되겠다. 그죠? 그럼 이게 B가 왔을 때의 경우의 수였어.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뭐가 오면 된다? C가 오면 되겠죠? 그럼 C가 오면 남았는 건 뭐야? A하고 B하고 D가 남았는데 B 자리에 B가 올 수가 없으니까 A하고 D로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C, A가 왔으니까 남은 건 B, D니까 여기 D 오고 B 오고 그 다음에 C 오고 D가 오면 남은 게 A하고 B가 되니까 이제는 무조건 요렇게 다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과 똑같은 원리로 D가 온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2번의 결과와 똑같습니다. 여기 D가 왔으니까 A하고 C가 올 수 있겠죠? B가 올 수 없으니. 그러면 만약 A가 왔다고 치면은 남은 게 C하고 B가 남았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B가 오고 여기 C가 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DC가 오면 마찬가지로 A하고 B가 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해서 총 9가지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7명 중에 3명은 뭐였어요? 자기 자신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 3명을 골라줘야 돼요. 그 경우의 수는 일단 7명 중에 3명을 골라주는 7C3이 되겠죠. 그리고 동시 연속적으로 나머지 4명이 뭐 하시면 되죠?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배치되는 경우의 수 9개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어져 있는 문제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3 곱하기 2로 나눠주시고 9를 곱해주시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계산하면 35 곱하기 9가 되니까 주어져 있는 문제는 315가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34번 문제입니다. 자, 34번 문제 푸시기 전에는 반드시 33번 문제부터 먼저 보시고요. 해설 영상 먼저 접하고 풀어야 되는데 똑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자, 똑같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완전 순열, 33번에서 얘기했던 완전 순열의 문제를 이용한 수영도 문제인데 조금은 더 있는 거야. 자, 문제를 보시면 지금 1행 1열, 2행 2열 이런 식으로 이렇게 12칸의 어떤 칸이 있는데 거기에 12장의 카드를 배치를 할 거래요. 그때 어떻게 있냐? 1, 2, 3, 4라는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가 각각 3장씩 존재한대. 근데 규칙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의 행에는 무조건 1, 2, 3, 4라고 적혀있는 카드가 모두 다 배치돼야 돼. 그리고 나에서는 같은 열에서 이웃한 행, 즉 여기에서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이러한 녀석에는 절대로 같은 숫자가 배열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죠? 그러면 결국 요 1행에서 어떤 숫자가 적혀졌을 때 이 2행에 들어오는 숫자는 이 1, 2, 3, 4라고 할게요. 3, 4 밑에 자기 자신의 숫자가 안 오는 바로 완전 순열로 배치하라는 거죠. 그럼 아까 전에 33번 문제 푸실 때 이 녀석의 경우의 수가 9가지가 된다는 거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규칙대로 가는 문제였는데 문제는 하나가 더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녀석을 케이스를 한번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위에 있는 줄을 1, 2, 3, 4라고 쌤이 한번 고정을 시켜본 거야. 그럼 1, 2, 3, 4 밑에 달려있는 거는 2로 시작할 때 총 서로 다른 숫자가 배치될 수 있는 건 이런 식으로 3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요 2가 배치됐을 때 처음에 3가지에 대해서 다시 세 번째 줄에서 이 2, 1, 4, 3과 다른 숫자들이 배치될 수 있는 경우는 9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9가지고 여기도 9가지고 여기도 9가지니까 이제는 앞에 사건에서 연결되어 있는 뒤에 가지수가 모두 다 동일하니까 곱의 법칙으로 그대로 푸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형태가 총 몇 개 있어요? 27개가 있어요. 그죠? 27개. 자, 그런데 쌤이 21, 43, 23, 41, 24, 131 때 이렇게 27개가 나오는 거였죠? 그러면 여기가 2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3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3개 있겠다, 그치? 또 4로 시작하는 것도 이런 형태의 배치로 3개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얼마? 3을 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1, 2, 3, 4가 잡혔을 때 이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에서 같은 숫자가 배치되지 않는 그런 경우의 수는 총 81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행은 쌤 마음대로 1, 2, 3, 4를 잡았죠? 그럼 이 위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순서를 바꿔주면 그마다 달려있는 가지수는 다 똑같게 81개씩 연결되겠죠? 따라서 위에 있는 경우의 수를 4팩토리얼로 곱해주기만 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제의 정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을 계산하면 얼마예요? 81이고 얘를 계산하면 24니까 이 두 개를 계산해주면 바로 1944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35번 문제입니다. 자, 주어져 있는 문제를 읽어보시면 XY 문자를 중복 사용해서 8자리 문자열을 만드는데요. 조건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어. 어떻게 주어졌냐면 가조건에 XY는 모두 적어도 한 개씩 사용한다고 했고 나에서는 첫 번째 문자는 X로 지정이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Y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조건을 맞춰서 배치를 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첫 번째는 X로 고정이 된 거야. 그럼 이제 두 번째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 X가 올 수도 있고 Y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규칙이 좀 달라져요. 여기에는 X가 올 수도 있고 Y가 모두 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X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Y가 오면 여기에 절대로 Y가 올 수가 없게 되고 반드시 이 녀석에는 X밖에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의 경우의 수를 쌤은 어떻게 풀 거냐면 조금의 문자를 써서 약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예를 들면 지금 여기 7개의 문자에다가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배치한다고 해서 그 녀석을 쌤은 A7이라고 해볼게. 알겠죠? 그러면 요렇게 7개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A7로 지정을 해주면 위에 1번인 경우는 X가 들어갔고
다음 6개는 다시 이 규칙과 동일하게 배치할 수 있는 거죠. 왜 x가 올 수도 있고 y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요 6개에 대한 배치의 경우의 수는 A6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y가 오니까 무조건 여기에는 x밖에 못 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 규칙대로 배치를 하게 되겠지. 그러면 이 녀석의 배치의 개수는 결국 이 5개에 대한 배치와 같으니까 A5라는 배치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은 바로 이 7개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랑 같아진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거를 개수를 하나씩 제외시켜주면 이렇게 없애줬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6개의 배치의 경우의 수는 5개의 배치의 경우의 수에다가 4개의 배치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는 거랑 같겠지. 맞니? 그러면 또다시 여기를 지워준다고 한번 해봐. 그럼 어떻게 될까? 5개의 배치의 경우의 수는 요 4개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에다가 바로 3개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의 합이랑 같아질 거야. 그치? 그러면 계속해서 내려준다면 3개의 경우의 수는 3칸만 존재하는 그러한 경우의 수는요 2개의 배치와 1개의 배치의 경우의 수를 합쳐준 거랑 같아질 거야. 이거 여러분들 혹시나 조금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있는 걸 배워보신 친구들이라면 이 녀석이 어떠한 규칙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수열 중에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그 녀석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2학년 되면 배울 거니까 미리 알아두는 그런 학습을 해두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녀석을 구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천천히 만들어가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라고 생각해보자. 하나에 대해서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그냥 여기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고 배치하는 거니까 x가 와도 되고 y가 와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2개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2개의 칸이 있을 때 다 하나 같은 규칙으로 배치를 한다고 하면 xx가 올 수도 있는 거고 xy가 올 수도 있는 거고 yx가 올 수도 있겠죠. YY가 올 수는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그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되겠지.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돼? 2개를 더해주면 그 다음 녀석으로 갈 거야. 그치? 그러면 세 번째 경우의 수는 5개가 되겠고 네 번째 경우의 수는 이거 2개를 더했는 8개 5개의 경우의 수는 이거 2개 더한 거 13개 6개의 경우의 수는 21개 7개의 경우의 수는 2개 더해서 34개가 될 거야. 근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가조건에 뭐라고 돼 있어? 적어도 1개씩 사용해야 된다 했지. 잘못하다 보면은 이 녀석에서 쭉 x만 뭐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쭉 x만 배치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 그치? 그럼 그 경우만 뭐 해주는데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구했는 34개에서 하나를 빼서 이 문제의 정답을 33이라고 하시면 됩니다.